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한번 테슬라의 생산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이 생산하는 모습을 타임랩스로 찍어서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이렇게 자신있게 공개한 이유는 이제 상당 부분 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모델 3죠. 모델 3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를 많이 이뤘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영상을 만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과거 끊임없이 자동화를 하려고, 생산하는 데 있어서 자동화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그때 실패를 해서 한번 되게 쓴맛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중국 상하이 공장 비디오는 완전 자동화는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그리고 특히나 이 영상을 봐보면은 최종 어셈블리 라인은 이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영상 내에서도 사람들이 돌아다니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미래는 당분간은, 그러니까 완전 자동화보다는 이런 협업하는 로봇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코봇이라고 하는데, 이런 코봇이 좀 더 당분간 완전 자동화보다는 이런 로봇들이 시장을 꽤 잠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로봇들은 완전히 이제 사람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제 존재하고요. 보시면 생각보다 이제 프로그램을 쉽게 한다든지, 이런 회사의 영상을 보면은 굳이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람이 직관적으로 가이드를 해주면 그 패스를 따라간다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오토메이션에 이제 적용할 수 있고, 또한 이제 세이프티 같은 경우도 사람과 부닥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유기적으로 잘 하면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 코봇에 대한 이제 시장은 엄청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일론 머스크는 완전 오토메이션을 원하지만, 이게 옛날 논문들도 보면은 완전 오토메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기술로는 충분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격이죠. 이제 커스트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옵티멈한 포인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자동차 회사들도 이 옵티멈 포인트를 따르는 것 같고요. 이미 MIT의 이제 논문들을 보면은 사람과 로봇이 같이 이제 컬래버레이션 하는 게, 같이 일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같이 일하지 않을까. 이게 실제 인더스트리 에리어에서도 적당히 오토메이션 한쪽이 훨씬 더 차를 효율적으로 생산한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테슬라가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생각보다 빨리 지금 증산을 하고 있고요. 램프업을 하고 있고, 이 놀라운 사실은 이제 모델 Y가 지금 프로토타입이 중국에서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제 프리프로덕션 버전으로요. 이게 원래는 내년 초에나 이제 딜리버리가 시작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고, 그것도 진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올해 말에도 지금 충분히 중국 내에서 모델 Y가 출시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한국에 이제 테스트 겸 해서 이미 모델 Y가 테스트 버전으로 지금 가 있다는 기사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모델 Y는 역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제가 봤을 땐 꽤 히트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워낙 SUV가 대세고 친환경과 결합해서, 그러니까 요즘 핫한 거는 싹 다 그냥 모아서 만든 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테슬라 특유의 이제 빌드 퀄리티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현재 이것을 대항할 만한 지금 상품이 보이지가 않고요. 제가 실제로 저도 모델 Y도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모델 Y를 보면은 잘 이렇게 대응된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용도에 있어서 진짜 말 그대로 스포츠 유틸리티 비에클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로 된 최고의 현존하는, 아직까지는 이걸 진짜 상대할 만한 제품이 보이지가 않고요. 지금 미국 내에서 뭐 지금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80%가 되니 90%가 되니, 물론 테슬라가 미국 기업이긴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테슬라는 여기서 아이러니하게 보조금을 못 받고 파는데도 이렇게 시장을 크게 먹어간다는 거는, 지금 다른 브랜드는 유럽 브랜드들은 만불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고 파는데도 지금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품성은 다시 생각을 해도 참 모델 Y가 잘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빌드 퀄리티는 문제가 있지만, 뭐 차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충전 환경이 아무래도 진짜 중요한 것 같다.
그게 이제 크게 차지하는 것 같다. 근데 댓글에 보니까 그걸 금방 따라온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글쎄요. 그건 좀 제가 회의적인 이유가 2017년에 이런 충전 환경을 확충하기 위해서 8빌리언 정도 이미 테슬라가, 이미 이건 2017년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8조 원 정도 쓸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리고 이 8빌리언은 그때 나온 수치가 지금 미국 한정이고, 보통 지금 슈퍼차저 하나 만드는데 한 25만 불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죠. 그 다른 경쟁사들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규격을 다 통폐합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적게 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또한 테슬라답게 중국에서 워낙 차가 이제 잘 팔리다 보니까 항상 테슬라는 그 차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판매량이 늘면 슈퍼차저를 잘 확충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미국에서 바라보는 전기차 환경 그리고 테슬라와 한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이 한국에서 댓글을 보면은 좀 슈퍼차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테슬라가 좀 한국에서도 슈퍼차저를 빨리 보급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전기차 파는데 굉장히 키포인트라는 걸 요즘 계속 느끼고 있고요. 지금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주주들한테 랜덤리 셀렉션을 해가지고 사실 인비테이션 레터를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잠깐 그 전에 주식 얘기를 하면, 주식에 관련된 얘기니까요. 오늘 좀 주식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기사를 보니까 이유는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 때문에, 그리고 뭐 기관들의 어떤 그 내부적 가이드라인 때문에 테슬라 주식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저도 그렇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얼마 갖고 계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딱히 이걸 오픈하는 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주변에서 굉장히 우려와 이렇게 말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제 생각에 아마 저랑 처음부터 이게 같이 오신 분들은 대충 제가 주식을 얼마 들고 있는지 충분히 예상하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그런 관련된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오신 분들은 아실 것 같고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게 미국은 그러니까 룰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리만 사태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이런 자본주의의 주식시장에 이런 역사를 겪으면서 미국은 생각보다 안전장치가 꽤 있습니다. 룰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개인이든 기관이든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투기를 좀 억제하고 투자를 이제 양성한다고 해야 될까요? 투자를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하냐면은 단기로 이렇게 주식을 매매한다든지 이러면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내야 돼서 그걸 장기로 보유하게끔 이제 개인들을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요. 기관들도 뭐 내부 가이드라인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몰빵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테슬라 주식이 너무 올라버려가지고 지금 얘 포션이 아마 모든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이걸 들고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많이 올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도 있지만 아마 세금 문제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미국이 생각외로 안전장치들이 꽤 많습니다. 세금 영향도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돌아와서 지금 원래 이제 코비드 때문에 배터리데이 행사를 화상으로 진행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미 이번에 티저 영상을 봤을 때 맨 밑에 그게 있긴 있었더라고요. 조그맣게 일부 주주들을 초빙해가지고 이제 좀 행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랜덤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게 근데 이런 거에 제가 걸려야 되는데, 아니, 걸려도 가지를 못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지금 켈리는 아마 14day 쿼런틴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가서도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와서도 자가격리를 하니까 거의 한 달을 일을 못하니까 그건 좀 심하긴 하겠네요. 근데 어쨌든 이런 데 걸려서 한번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행사 참석뿐만 아니라 이틀에 걸쳐서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회사 투어 중에 테슬라가 프레몬트 공장에서 파일럿 공정을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양산을요. 결국 얼마를 생산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를 투어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사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걸 직접 가서 보면은 참 좋겠다는, 이런 진짜 테슬라가 어떻게 배터리를 생산하는지 직접 두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하면 정말 좋은 경험이 되겠다라는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